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한국의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소튼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1.36배당, 소튼의 승리 배당이 7배당이 나오면서 이번 경기 홈에서 못 이기면 토트넘은 바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위표를 살펴보면 토트넘은 승점 34점으로 이제 16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소트는 강등이 확정되었죠. 꼴찌로 20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또 승리해야 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즌 이제 두 팀의 양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 이제 토트넘이 16승 5무 4패를 기록하면서 소튼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번 시즌 소튼 원정 가서 5대0으로 박살낸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가 1골 2도움, 메디슨이 2골을 넣으면서 박살냈던 토트넘이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이기는 게 맞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못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거 바로 토트넘은 다음 주 중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100%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비카리오 키퍼, 포로, 로메로, 벤 데이비스, 스펜스 4백, 베리발, 벤탄쿠르, 메디슨 3 미들, 존슨, 솔랑키, 손흥민의 4-3-3으로 나왔는데,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손흥민과 메디슨 그리고 반더벤이 이번 경기에 안 나올 것이다, 유로파리그를 위해서 벤치에서 대기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엔제 감독은 그냥 이번 경기 지면 또 욕을 먹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쓸 수밖에 없었다 라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왕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출격한 김에 손흥민 선수의 초반 멀티골이 나왔으면 하는 이번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토트넘은 일단 꼴찌팀 소튼을 상대로 가둬놓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디슨이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들어갈 거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지 못했습니다. 초반부터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엔제 감독을 클로즈해주는 현지 중계진이었는데, 그만큼 엔제 감독은 이런 22팀도 못 잡는다면 경질해도 뭐 이상할 것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 중계진도 엔제 감독을 클로즈해주면서 압박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분 존슨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존슨은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려주려고 해왔는데, 일단 존슨의 크로스는 이렇게 수비벽에 그냥 너무 쉽게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존슨이 반대편에서 크로스를 잘 올려줘야 반대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골 찬스가 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었는데, 존슨은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골 찬스를 이제 만들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슨이 이렇게 표정이 포착이 되었는데, 그냥 존슨은 오랜만에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7분 손흥민 선수가 존슨에게 떠 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패스를 받고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온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었고, 존슨도 손흥민 선수의 이 패스에 반응을 하였는데, 존슨이 너무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존슨의 슈팅은 이렇게 상대 수비에게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였습니다. 소튼의 수비수 매닝이 위기를 잘 읽고 존슨이 골문 앞 약 8야드 거리 앞에서 슈팅을 시도하라는 것을 차단해버렸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왼쪽 라인 부근에서 수비를 벗겨내며 좋은 돌파를 보여준 후에 나온 장면이었다 하면서, 손흥민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존슨의 슈팅이 너무 느리면서 상대편 수비수 매닝이 막았다 라고 코멘트하면서 손흥민을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이렇게 존슨은 하나 날려먹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로 존슨의 골이 나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상대 수비를 뒷걸음치게 만들면서 스펜스가 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까지 일단은 상대 수비수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스펜스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는 뒤에서 프리하게 들어오는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존슨이 이 슈팅을 맛있게 골대 안으로 받아 먹으면서 일단 13분 만에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존슨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줬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올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자 손흥민 선수가 반대편에서 만들어줬다, 존슨은 그래도 골을 넣어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자 이제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메디슨과 손흥민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 이후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공을 가까운 공간으로 내주었고 스펜스가 비어있는 존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고 존슨이 가까운 거리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라면서 손흥민과 메디슨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가 골을 만들었다 라면서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결국 스카이 스포츠 역시 손흥민이 존슨에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존슨이 골을 넣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로메로가 포로에 크로스를 받아서 헤더 슈팅을 날렸는데 램스델 키퍼가 얼굴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리발의 골이 들어갔는데 일단 로메로가 프리킥을 이제 베리발에게 공을 떨고 줬고요. 베리발이 태권킥으로 골대 안으로 공을 밀어 넣었는데 이게 옵사이드로 판정이 되면서 일단은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로메로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래서 옵사이드로 골이 취소된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존슨이 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당탕 상황이 벌어졌고 메디슨이 이렇게 공간으로 헤더 패스를 떨궈 주었는데 존슨이 이 패스에 반응해서 공간으로 들어갔고 존슨은 이렇게 툭 받아 먹은 것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존슨은 오늘 2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에만 2골을 넣으면서 일단 그래도 중요한 유로파 리그 경기를 앞두고 골 감각을 되찾은 존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손흥민, 메디슨, 존슨 그리고 솔랑키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지금 확실히 분위기가 너무 좋은 토트넘이다. 유로파 리그 8강 전에 이제 기세가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제 감독도 코치와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이겼다라고 안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일단 뭐 엔제 감독의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 종료 직전에 공간으로 스펜스가 치고 들어가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슈팅을 때렸는데 막혔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선수들이 다 뒤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프리하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냥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줬다면 골이었는데 일단 토트넘은 기회가 왔을 때마다 이렇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내가 슛 넣어야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2대 0으로 끝이 났고요. 전반 통계를 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58% 먹고 슈팅 8개, 유효슈팅 6개 이제 소튼이 슈팅 6개, 유효슈팅 1개 나오면서 토트넘이 지배한 경기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소튼은 강등권 팀입니다. 강등이 거의 확정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팀을 상대로 당연한 경기력을 보여준 토트넘이었다. 더 잘해야 되는 경기였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일단 소트는 2대 0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반 초반에 이렇게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고 토트넘 선수들은 박스 안에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와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무실점으로 이번 경기 승리하는 것도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일단 후반에 뭐 2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일단 경기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7분 손흥민 선수를 오도베르와 교체를 해주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프랑크푸르트와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스카이 스포츠의 코멘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존슨의 골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아껴주는 엔제 감독이었고 일단 손흥민 선수의 보조 배터리 이제 오도베르를 투입하는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안 나온 게 너무 안타까운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일단 토트넘의 상대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주말 경기 브레멘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배하고 말았는데 일단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서 4위 싸움 챔피언스 리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100% 로테이션을 돌리지 못했는데 여하튼 이번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존슨에게 떠 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면서 왼쪽에서 만들어주면서 일단 살아났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리그 경기에도 100% 집중하지 못하고 지고 토트넘 원정을 와야 되는 상황이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유로파 리그 8강에서 좋은 찬스가 왔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로파 리그 4강 올라갈 기회를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뭐 소튼에게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가기도 했고 그 상황에서 뒤집힌다면 토트넘이 팀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뭐 사실상 승부는 결정 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오늘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 골을 터뜨리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